예.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황금무명학술은 281번째 오늘 그 통일연방모형 10번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연방모형은 우리 그 인사조직연구소장이신 그 최동석 소장님의 인사조직 연구소에서 책의 이름이 바로 성취예측모형이죠. 그래서 이 성취예측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통일연방모형까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 황구문명학술은 연구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구무역학술원에서는 앞으로 이 통일연방무형과 함께 그동안 이전까지 연구해왔던 태고사의 기원과 태고사의 실발견에서부터 성취예측모형, 통일연방모형까지 앞으로 그 공부를 해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인간 인식의 작용까지 철학을 두루두루 우리가 함께 공부해가는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고사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서 역사에 편입시킨 것도 우리 그 황구무역학술원에서 노력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한국사 역사를 74,142년으로 그 명시화한 것도 우리 이제 그 연구진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을 개념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사라진 무제국,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한국사 역사 7만 년을 다시 복원하고자 노력했고요. 이후에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축강역의 하늘도시라 그러죠. 천축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하늘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하늘도시에서 우리가 또 문명을 만들어가고 언어를 조합해 갔던 이 시기를 바로 천축강역 천축환원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천축 강역에서 펼쳐져 있는 이 그 문명을 우리가 아르케메니아 문명이라고 하죠. 일명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아르케메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아리아니 문명이라고 하죠. 또 브라만의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를 거쳐서 우리가 이 동북아에까지 펼쳐져 있는 이 어마무시한 뭐냐면 이 문명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언어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그 언어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 언어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던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원에서 북상하여 올라와서 우리가 서해대평원 황해에서 우리가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수수만 년을 살면서 이것이 우리가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순록의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상하여 툰투라에 걸쳐서 툰투라 지역을 우리가 사냥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툰투라 지역의 바로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연해주와 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해주와 간도가 바로 우리 조선 특히 조선 여진 다 같은 족속들인데요. 이 그 유전자로 말하면
유전자로 말하면 C형 유전자죠. C형 유전자. 이 C형 유전자가 바로 조선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D형 유전자 다음에 우리가 유전 행질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D형 유전자가 바로 조몬인이고 그 아이누 계통의 남방 폴리네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죠. 이 역사도 뭐냐면은 오래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D형 유전자가 교체되고 있는 이 C형 유전자의 시기가 적어도 뭐냐면은 5, 6만 년, 5, 6만 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툰투라 지역에서 그 사냥을 하면서 유라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아르게메니아 문명, 즉 페르시아 문명, 이게 BC 약 5, 6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때 우리가 펼쳐져 있는 이 분모가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은 뿌리를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분모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르게메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도 이 브라హ్మ 문명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문명 학술원에서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태고사의 쇠발견, 태고사의 쇠발견, 태고사의 세기원, 이런 책을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서 저는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중요한 우리가 그 철학과 자연과학의 태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고, 실제는 무엇이며, 현상학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념 지우기가 매우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죠. 이게 매우 심오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자연과학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고전 물리학과 그 이제 현재 물리학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고전 물리학은 우주는 바로 무한하고 연속하고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고, 현재 우리 물리학은 뭐냐면은 무한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와 주기율표가 나타났다. 그래서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불연속한다. 불연속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인과관계는 확률로서만 인과관계를 특정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설명을 했고, 특히 우주는 실제만 있지 존재는 없다. 단지 인간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찰나적으로 순간을 정지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존재는 환상이다. 환상은 왜 그러느냐? 환상은 빛의 알갱이로서 망막에 맺혀진 것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각이다. 착각은 환상이다. 환상은 점의 알갱이로 이루어있고, 점의 알갱이는 그 크기를 특정하지 못한다. 고로 우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양자 중력의 바탕을 두고, 양자 중력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은
원자가 전자에 갇히게 되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텅 비게 되었다. 여기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가 텅 비게 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예,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하고,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확률로서만 특정 지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중력을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효과가 작용하는 크기에서의 중력을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을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양자 중력이라 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효과가 작용하는 크기에서의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의 물리학의 한 분야를 우리가 양자 중력이라 하는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논리 선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거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논리 선상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 양자 중력이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의 바탕에서 내놓은 체계는 바로 존재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존재는 환상이다. 그래서 존재를 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를 관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존재는 관계 네트워크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존재를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우주와 인간, 존재로서의 관계로, 존재가 관계로, 존재는 환상이다. 유일한 실체는 관계뿐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관계 네트워크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동적 다이나믹성을 변화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원자의 배열에 일어나서 생명의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의 집합이다. 확률적 네트워크적 사건의 집합이다. 사건은 항상 변하고, 그래서 사건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은 항상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다만 빠른 상태가 있느냐, 느린 상태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멈춰진 순간 드러나는 것이 그게 존재다 이거죠. 이것이 카를로 노벨리의 이론인데요. 이 카를로 노벨리의 이론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사건은 상태이고 우주는 사건의 집합이다. 사건은 항상 변하고 사건은 상태이다. 예, 사건은 상태이다. 예, 우주는 실제만 존재하고 존재는 없다. 우주의 실체는 인간의 눈으로 상태가 멈춰지는 순간 존재가 드러나는데,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사건이다. 사건은 항상 변하고 사건은 상태이다. 이 상태를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사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산스크리트 소나타라 그러고 우리가 공이라 그러죠. 우리가 나가르주나의 이 공사상, 용수복사의 주나가 바로 이 공사상인데, 이 공사상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우주만성은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은 모두 다 실체가 없다. 변하는 것은 모두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여 거기에 고뇌할 이유가 없다. 고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자기로부터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공이다. 자, 이것을 뭐냐면은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한국문학 학술원에서는 이것을 수나타라고, 수라는 것은 생명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수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뭐냐면은 그 진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실제만 있고 실제는 존재를 낳게 되고 존재는 사건이다. 사건이고 상태이다. 예, 상태이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의 멈추어짐이란 관찰자 입장에서 멈추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찰자 입장에서 그리고 관찰자는 누구야? 자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는 순간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존재이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출현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품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생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 우주 창조서는 우리 그 공무강산 박사님께서는 이야기를 두루두루 우주 만상에 깔려져 있고 이거는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철학에서 이 존재는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체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존재는 환상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있다는 존재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설의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존재가 환상이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을 존재성의 착시 때문에 현상하기 대두되었다. 현상은 모두 환상이다. 예, 요거는 제가 정리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존재는 환상이라는 깨달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주는 있다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있다는 존재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창조설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는 없고 관계만 있다. 존재가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재성의 착시에 의해서 때문에 현상학이 대두되었고 현상학은 모두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현상학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예,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현상학이 되려면은 첫째는 자아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같이 우주는 실제만 있는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아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아가 그 순간적으로 뭐냐면은 스톱 정지해서 그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셀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에서는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현상학이로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와 시간적 공간에서 관계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현상학이라 한다. 그래서 현상은 사물이 있고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인 자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어쩌면 관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주에는 어쩌면 관계밖에 없다는 그 이유는 사물을 연결하는 것은 빛인데 망막에 맺힌 빛알갱이 자극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연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서의 사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물의 점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점의 집합이란. 그래서 여기서 점의 크기는 같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의하여 사물이라는 환상이 출현한 것이다. 예, 아주 어렵죠. 예, 저도 수없이 많이 공부하면서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같이 설명해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겠죠. 몸과 마음의 이해, 이걸 다른 말로 관계라 그랬죠.
관계.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현대 철학에서는. 예,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뭐냐면 가슴이 뛰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공옥강 산 박사님으로부터 이 몸과 마음은 일체다, 일체 유심조는 현상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었죠. 자, 그래서 몸은 계속 흘러가는데 생존하는데, 즉 생존하는데 인간의 의식, 인식의 작용, 인식의 마음을, 그죠,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측정은 존재 결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존재 결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신이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성작용이라 하는데, 이성작용은 개념 지우기를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 뇌과학적으로는 낮에 햅마이에 잠깐 저장되었다가 밤에 전전두엽에 기억 다발로서 뭐냐면은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주를 이루는데 이를 우리가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영혼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우리가 영성이라 한다. 이는 빛알갱이를 통한 사물과 연결이 바로 환이라는 것이죠. 즉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된다. 사물은 점의 집합이고 점은 크기를 갖지 않는다. 즉 관계에 의한 사물이라는 환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이 내용에 저도 이렇게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면서도 이해될 듯 말 듯, 이해될 듯 말 듯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현대철학 자연과학세상도 바로 에드먼트 후설이 바로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이나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이 에드먼트 후설에서 마르틴 하이데거로 넘어갔고, 하이데거에서 키에르 게고르, 키에르 게고르에서 사르트르로는, 즉 보살사상에서는 실존주의자까지 내용을 뭐냐면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그동안 이 통일 연방 모형의 10번째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1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황금무학소는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